네, 먼저 넷마블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릭 스미스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추세적으로는 역시 무너지는 흐름이었고요. 최근의 흐름도 보면은 사실 그 급락 이후에 좀 횡보하면서 저점에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급등이 나왔던 것, 그런 흐름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지수가 반등하니까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 그 정도로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넷마블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 시장에서 상당한 기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기대감이 있었죠. 실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 기대만큼 가는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었죠. 넷마블에 대한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뭐 기업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신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시를 했는데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관련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단기적인 기대감은 줬었지만 결국은 주가가 반짝 반등했지만은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 만한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 뉴스나 어떤 그 기관 레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기관들이 좀 넷마블에 대해서 고평가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PER, 퍼죠. 퍼가 다른 기업들에 비교해서 30% 정도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퍼로 인해서 단순 비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대표적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 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 좋지 않은 흐름, 그런 것들 때문에 역시 기업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좋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에 이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주기도 어렵겠죠. 단기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넷마블도 시가총액에서 상위권에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한때는 뭐 순위가 엄청 높았었죠. 그런데 지금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막 던지는 흐름이에요. 조금 던지는 게 아니고 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갈 수가 없는 흐름인 것이죠. 뭐 개인만 열심히 매수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에 해당하는 종목이 가겠습니까?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추세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지는데요. 다만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빠졌으니까 반등이 좀 나올 때 조금 더 홀딩했다가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약하죠. 자, 완전히 급락 이후에 옆으로 횡보할 때도 계속 밑으로 하락했어요. 우하향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지수가 반등하니까 반짝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면은 좋지가 않아요. 최근에 저점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저점을 거의 이탈하는 흐름. 아마 오늘 지수가 급등하지 않았으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수가 반짝 반등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잠깐 반등시킨 거예요. 길게 보시면은 고점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장하고 초반에 반짝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하락했어요. 지수가 밀리는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종목의 자체적인 흐름이 좋았으면은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계속 밀렸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어떤 가치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급 보시면 어떻습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던지고 있죠. 개인만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개인이 또 최근에 좀 매도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운 흐름이고요. 당분간은 좀 어려운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유자는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더 끌고 가서 가면은 위에서 다시 밀리면 미련 없이 그냥 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보유자는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굉장히 강하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바이오가 약할 때 쭉 같이 밀렸었죠. 바이오가 최근에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같이 무너지다가 갑자기 반등이 나왔어요. 임상에 대한 뭐 기대감,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죠.
바이오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기업이 뭐 엄청나게 당장에 이 주가를 폭발시켜 줄 만큼 그런 어떤 이슈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사실 그 바이오가 갈 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미 흐름이 추세적으로 나오고 이제 완전히 꺾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바이오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결국은 단기적인 어떤 이슈 그런 것들로 이렇게 주가를 반등시킬 수는 있어요. 최근에 뭐 굉장히 또 복잡해요. 유상증자를 했다가 또 무상증자를 하고 그리고 뭐 임상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 이런 것들 뉴스만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갈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흐름 자체가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너무 크게 욕심을 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면은 조금 더 끌고 가서 던지고요. 꺾이는 흐름 나오면은 정리하고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은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은 바이오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확실한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무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보유자만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로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제 반등이 나오고 미국 시장이 반등하면서 오늘 한국 시장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흐름 자체가 코스피가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었어요. 선물이 코스피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보통 선물이 이런 흐름이 나오면 코스피 쪽에서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격차가 좀 심했어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피 자체가 약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코스피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선물 혼자서 계속 상승하기는 어려운 흐름이죠. 그런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죠.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흐름이라든지 시장 내적인 구조적인 흐름,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어제처럼 해외 증시가 급등을 해주면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해주면 따라가는 흐름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어렵다는 것이죠. 시황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일본과의 어떤 마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어려운 흐름으로 가는 한국의 어떤 경기 흐름에 대해서 더 좋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뭐 정부에서도 내년에 슈퍼 예산을 벌써 책정을 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 흐름이 좋으면 예산을 많이 책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추경이나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리 한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지가 않지 않습니까?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인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증시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역시 큰 틀에서는 좋을 가능성보다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장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조정을 예상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역시나 해외 증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내 사정에 대한 부분 성장률이라든지 일단 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추세에 맞물려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더 크게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금요일장에 대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